헤르메 찰리방님 누구세요? 네, 누구시냐고 지금. 아, 네. 뭐 그냥 셀프로 하면 되나요? 소개를? 어떻게? 와우! 달순의 라이브! 네, 저희 우리 정다워 기자라고. 예, 뭐 축구에서는 워낙 뭐 열심히 하는 그 유명한 기자여가지고 저희가 오늘 또 K리그 특집 아닙니까? 저희가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면 위클리 K 진행하실 분이냐고. 오늘 뭐 하시는 거 보고 뭐 뭐 좀 잘하고 그러면 저희 한번 부탁드려보고 못하면 뭐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거죠. 오늘 고별 방송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K리그가 좀 있으면 개막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 달에 27일인가요? 맞습니다. 토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슬슬 개막 빌드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직 뭐 그 이적 시장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는 이제 국내 이적이 가능하고요. 3월까지도 이제 해외 이적 선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백승호 선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3월 말까지 들어올 수 있고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2월 말까지. 네, 2월 말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 네네네. 자, 그럼 K리그 1에 팀별로 가는데 저희가 순서는 승격 팀부터 해서 지난 시즌 순위의 역순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수원 FC 승격 팀. 뒤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친구 하나가 서 있네요. 저분도 유튜버시잖아요. 네. 아, 아니 그 뭐야 코치로 온 겁니까? 풍채는 뭐 거의 코치 같지만 선수고요. 아, 그러네요. 우리 박주호 선수.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인아웃을 보면 그러니까 저희 위에 있는 거는 지난 시즌 포메이션과 주요 선수들이고 아래 이제가 인아웃 주요 선수 나와 있는데 안병주가 마사가 빠졌네요. 사실 두 선수는 이미 지난 시즌 종료 후에 어느 정도 이제 좀 바꾸려는 계획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그 이제 승격이 확정된 날 저도 이제 김도균 감독이랑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그날 이제 수원에서 굴을 먹었는데 이미 그 자리에서 좀 1부 리그에서 경쟁할 수 있을 만한 스쿼드를 꾸리겠다. 또 안병준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이 또 끝났거든요. 네네네네. 사실 안병준 선수가 무릎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메디컬 때도 그래서 이제 강원이랑 트레이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안 됐었죠. 네네네네. 물론 이제 그걸 감수하고 이제 부산으로 가긴 했지만 수원은 애초에 이제 마사 안병준과는 결별을 할 계획이었고요. 이제 확실히 좀 조금 더 수준 높은 선수들로 채우겠다 이런 의지가 확실했습니다. 1부 리그 경쟁력을 좀 생각했다. 그래도 보면 안병준과 마사를 중심해서 골을 워낙 많이 넣었으니까. 네, 그렇기는 한데 이제 계약이 이제 끝나는 것도 있었고 또 안병준 선수도 또 뭐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욕심도 많았었고 사실 강원과의 트레이드는 조금 일찌감치 계획이 좀 되어 있었어요. 있었구나.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가 일찍 된 상황이라.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납득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득점왕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또 그런 이미 좀 워낙 빨리 결정이 된 상황이어서. 알겠습니다. 약간 내정돼 있었다. 네네. 들어온 선수들도 쭉 있네요. 베테랑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팀 하나가 새로 들어온 듯한 느낌인데. 특히 수비 라인을 보면 뭐 박주호, 정동호, 윤영선 굉장히 베테랑 선수들이잖아요. 또 공교롭게도 다 울산 선수들이고요. 또 아무래도 이 김도균 감독이 울산 출신이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뭐 고등학교 감독도 했었고 또 스카우트도 하셨었고 또 김호곤 단장님이 또 계시잖아요. 그 울산 라인들이구나. 그래서 울산을 굉장히 좀 수월하게 이야기가 많이 됐고요. 특히나 저 선수들은 대부분 이제 연봉 좀 많이 포기하고 그래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내가 이 불꽃을 태워보겠다 이런 심경으로 이제 수원에 온 선수들이 많고요. 공격 쪽에도 뭐 양동현 선수라든지 한승규 같은 경우는 이영재 다 어쩌면 울산 쪽이네. 네, 다 그쪽 라인이고 한승규 선수 같은 경우는 이 김도균 감독이 옛날에 이제 울산에 계실 때 이미 다 스카우트 했던 선수들이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주 출장을 갔었는데 맞아요. 원래 우리가 지난주 이거 하려다가 출장 때문에 그때 이제 김도균 감독이랑 고등어회를 먹는 자리에서 한승규 선수한테 이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승규 선수도 이제 임대를 하면서 연봉을 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신에 조금 옵션을 넣는 쪽으로 해서 또 한승규 선수도 전북에서는 워낙 주전 경쟁도 치열했고 맞아요. 그래서 좀 최대한 많이 뛸 수 있는 팀으로 가는 걸 원했는데 또 완전 이적은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이적료가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뭐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을 하고 대신에 이제 연봉도 조금 낮추고.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쭉 12팀을 다 할 건데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한 줄 평가와 100점 만점에 그래서 이적 시장에서의 전력 보강 몇 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한 줄 평이면 인건비 2배. 인건비 2배? 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난해 이 수원 FC가 선수 인건비로 37억인가 38억인가 썼거든요. 그 정도 37억, 38억 네. 정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거의 2배 이상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대충 한 80억 정도. 네, 그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갑을 많이 열었고 시 차원에서 이미 사실 지금 이 시장님께서 이 5년 전에 강등을 경험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강등은 안 된다.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2배. 자, 그러면 100점 만점에 이번 보강은 몇 점 정도 주십니까? 90점 하겠습니다. 90점. 우와, 높다. 네. 사실 올 겨울에 제일 핫 이슈였어요. 네네네네. 수원 FC가. 네. 승격팀에도 불구하고 높은 점수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지금 물어보시는 게 박지수 오피셜을 물어보시는데 박지수 선수는 그 광저우랑 그 정리가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제 광저우에서는 이제 이쪽이 수원 FC 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쪽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그게 조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뭐 이적 시장 내로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올 거다. 올 겁니다. 이미 제주도에서 훈련하고 있어요. 훈련하고 있대요.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제주 K리그 2에서 우승해가지고 이제 승격을 했습니다. 네. 광주에 뛰던 여름이 넘어갔네요.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되게 생생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남길 감독이랑 저녁 식사를 했거든요. 뭐 이렇게 다들 이렇게 감독이랑 밥을 많이 먹어요? 네, 제가 좀 그래도 나름 인싸여서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요일에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에 직접 광주 가셔가지고 여름 선수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전에 남길 감독이 광주를 이끌었잖아요. 광주 시절에 네. 키운 선수가 바로 여름 선수죠. 그러니까 사실 좀 이게 굉장히 스토리가 긴데 여름 네네. 선수를 이적하기까지의 과정이 원래는 남길 감독은 저 자리에 최영준 선수를 원했어요. 최영준. 네, 최영준 선수를 1순위로 원해서 이제 김상식 감독이랑 얘기도 하고 했는데 김상식 감독은 절대 그래요? 절대 안 된다. 영준이는 우리가 무조건 쓴다.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되게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이제 한국영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영 에이전트 쪽에서도 이제 이적을 할 수 있다는 네네. 사인을 줘서 이제 이 남길 감독은 그러면 구경이 좋다. 해가지고 이제 근데 본인은 이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조국 코치, 정조국 코치가 강원에서 같이 뛰었잖아요. 거의 매일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매일 전화하고 또 정조국 코치도 지난주에 제가 보고 왔는데 그 이영표 대표 이사랑도 강원. 네, 통화를 계속 했대요. 좀 한 번만 제발 보내달라. 제발 보내달라. 근데 안 됐잖아요. 거기 재계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 동시에 이제 구단에서 들고 온 게 신진호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재밌다. 근데 남기일 감독은 끝까지 한국영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결정을 해버리면 한국영은 끝나잖아요. 그래서 한국영 선택을 조금 더 기다리겠다 해서 신진호 선수는 이제 포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다 안 된 거죠. 한국영도 그걸 못 데려온 거예요. 네, 한국영도 못 데려오고 신진호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1, 2, 3번이 다 나갔고 나가리가 됐고. 그래서 이제 급하니까 왜냐면 저 자리에 지금 이창민 선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김용욱 선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난해에도 베스트 뛰었으니까. 네, 근데 두 명으로는 조금 힘들다. 한 명 더 있어야 된다. 해서 아무래도 일부니까. 네. 그래서 참못 남길 감독이 광주를 가서 이제 여름선 데려온 거예요. 제주 같은 경우는 이 올 겨울 목표 자체가 선수들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뭐 안현범, 뭐 진성욱, 정우재 이런 선수들이 다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선수들이었는데 그래도 무사히 재계약 다 마무리를 했고 제가 볼 때는 그것만 해도 이미 거의 베스트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네네. 뭐 나름대로 잘 선방한 겨울 이적 시장이 아닌가. 그리고 또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외국인 선수가 이제 3명이 오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외국인 선수 3명이 오는데 한 명은 이제 뭐 폴란드 출신 공격수고. 네. 좋아요. 폴란드 출신의 공격수. 네, 그리고 우즈벡 출신의 미드필더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맨디 있잖아요. 제주 울산에서 뛰었던 그 기니 무슨 이상한 나라 있잖아요. 이상한 나라 아니요? 나라를 보고 나라 이름 어려운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뛰는 그렇게 3명 이제 들어올 건데 아 여기서 이제 그 외국에 이사 간다라는 어려운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운 나라. 그래서 외국인 선수 3명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 네네. 그러면 느낌이 괜찮네요. 그래서 뭐 네. 기존 선수들을 대부분 지킨 상황에서 또 그렇게 들어오니까 나름대로 뭐 기대할 만한 스쿼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줄평 제주. 네. 재계약. 여기는 어차피 재계약이 목표였는데 네네.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 네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100점 만점의 보강 점수는 75점. 조금 떨어지네. 왜 그러죠? 목표로 했던 외국인 선수들이 좀 안 됐어요.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차순위. 오게 되는 거예요? 네, 차순위.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들 이제 원래 특히 공격수 같은 경우는 이제 네네네. 리스트를 세워놓고 했는데 네. 조금 원하던 대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75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인천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인천 뭐 지난 시즌 굉장히 어려웠죠. 네. 네, 어렵다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역시 생존왕의 어떤 본능을 또 보여줬는데 조성환 감독 중심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인아웃은 일단 오반석 선수 들어왔네요. 오재석 선수. 네네. 네. 인천도 굉장히 수준급으로 보냈다고 봅니다. 굉장히 잘 보낸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간 선수들이 좀 있긴 하지만 네네. 나간 선수들에 비해서 들어온 선수들의 무게감이 훌륭하다. 그래요?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수비 라인 쪽에서는 벌써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용어가 석트리오라고 해서 석트리오. 네, 김광석, 오반석, 오재석. 참 뭐 잘 만들어. 일단 뭐 센터백 둘에 사이드백 한 명인데 이렇게 좀 굉장히 무게감이 있잖아요. 네네. 김광석 선수 지난 시즌까지 굉장히 잘했던 선수고. 그럼요. 오반석 선수도 잔류 공신이잖아요. 오재석 선수야 뭐 말할 것도 없는 사이드백이고. 네, 일본에 있다가 이제 넘어왔고. 네, 일본에 넘어왔는데 석트리오의 무게감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왜냐면은 인천이 늘 시즌 초반에 막 수비가 너무 쉽게 무너지고 맞아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지난 시즌 때도 초반에는 이만석 감독 중심으로 수비적으로 실리적으로 가려다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죠. 네, 굉장히 힘들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경험 또 실력 겸비한 베테랑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올 시즌 초반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기대하게 만드는 스쿼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인천 같은 경우는 네. 공격 쪽에서도 괜찮습니다. 네게바 선수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부상이 워낙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마지막 한 3-4경기 되게 잘했어요. 특히 이 승격 플레이오프에서는 완전 펄펄 날아다녔거든요. 그래서 기대할 만한 영입이 아닌가. 또 사실 무고사는 뭐 다 아시는 토클래스 스트라이커고 네네. 또 아길라르도 또 잘만 쓰면 굉장히 좋은 선수잖아요. 지난 시즌 도중에 데려와서 잘 썼죠. 굉장히 잘 써먹었어요. 킥이 워낙 좋고 또 패스도 잘하는 선수니까 잘만 이제 김도혁 선수가 좀 잘 도와주면 이제 잘 될 것 같고요. 저 델브리지라고 하는 선수는 뭐 보는 친구예요? 저 친구는 이제 센터백도 보고 사이드백도 본다 그러더라고요. 수비 쪽. 네, 수비 쪽인데 뭐 키에 비해서 굉장히 스피드도 있고. 근데 사실 또 외국인 선수라는 게 까봐야 알잖아요. 맞아요. 좀 봐야 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일단 그 수비 쪽을 많이 보강을 했네요. 물론 뭐 공격 쪽도 있긴 있지만. 아무래도 지난 시즌 수비가 제일 힘들었으니까 이 수비를 좀 많이 보강을 해서 또 조성환 감독이 3백 좋아하는 지도자잖아요. 제주 시절부터. 네네. 좀 탄탄한 3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센터백 자원이 기본적으로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비 쪽에 좀 무게를 둔 보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체적인 한 줄평 부탁드립니다. 인천의 석트리오로 하겠습니다. 석트리오. 좋습니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이적 시장이었기 때문에. 석트리오. 자, 이번에 오재석, 김광석, 오반석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수 10점, 100점 만점에 80점 하겠습니다. 80점. 네.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일단 뭐 무고사 아길라르 뭐 중요한 선수들 다 왔고 지켰고, 네, 또 수비 쪽에 강화가 잘 됐기 때문에 뭐 굉장히 괜찮게 했다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자, 뭐 성남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성남은 사실 지난 시즌 성남도 이렇게 좀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성남 진짜 힘들었죠. 성남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팀인데 일단 나간 선수들의 무게감이 좀 많이 느껴지죠. 나상호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사실상 성남이 잔류하는데 거의 90% 역할을 한 골 많이 넣었죠. 선수거든요. 일단 나성호는 어차피 애초에 완전 영입하기 힘들었던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영입이 이루어졌느냐 하면 사실 또 그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물론 박용진 선수가 오긴 했지만 네. 또 나상호 선수와의 무게감은 좀 다른 편이고 김동현 선수도 거의 뭐 팀의 핵심 미드필더였습니다. 김동현 선수가 빠진 것도 좀 내뛰고 수비 쪽에서 연재훈도 빠졌네. 연재훈이 빠진 게 연재훈은 이제 군대를 가는데
이제 3월 8일에 이제 입대를 하게 될 텐데 음. 그것도 아마 좀 타격이 있을 겁니다. 음. 뭐 임선영, 양동현 두 네. 선수는 사실 많이 뛰진 않았고요. 그러니까요. 네. 들어온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아까 박용진은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박용진 선수 같은 경우는 박용지, 이규성 두 사람은 이제 정경호 코치가 상주 상무 코치 시절에 데리고 있던 선수들이죠. 네네네. 그때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해서 그때 그 박용진 선수 골도 많이 넣고 네. 이규성 선수가 굉장히 재밌던 게 이규성 선수 그때 제대할 때 원하는 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상주에서 너무 잘해서 오. 데려가는 팀들이 줄을 섰었어요. 오. 그래서 부산에서 가긴 했지만 지난해 강등당하긴 했지만 지난 시즌에도 이규성 선수가 굉장히 잘했고 이규성 선수도 이제 그 오각 트레이드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네네. 복잡했던. 네. 그래서 울산으로 갔다가 임대로 성남으로 간 케이스인데 아. 이제 두 선수는 일단 정경호 코치의 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 저 리차드가 이제 뭐 빈트 비흘러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로 들어왔었는데 리차드 같은 경우는 또 울산에서 워낙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선수고 나쁘지 않은 영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뮬리치는 어때요? 뮬리치는 이제 장신 스트라이커인데 뭐 사실 저 선수도 제가 볼 때는 뭐 로또 아닐까 싶어요. 뭐 그럼 전체적인 한 주평 뭐로 할까요? 한 줄 평 어렵다. 어렵다. 저는 사실 성남을 강등 후보로 꼽거든요. 아 그래요? 네, 조금 어려운 스쿼드가 아닐까 싶어요. 아 어렵다. 네. 알겠습니다. 보강 점수 인아웃 점수는 어떻게? 65점 하겠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나상호 빠진 네, 건가요? 네. 아 서울 감독 바뀌었습니다. 네, 서울이랑 광주랑 뭐 감독 트레이드한 느낌이죠. 아 그렇죠.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네. 김호영 감독이 이제 넘어갔죠. 네네 넘어가셨고 이제 박진섭 감독이 오게 됐는데 지난 시즌 서울이 뭐 감독 계속 뭐 최용수 감독, 김호영 대행, 박형순 대행, 뭐 대행 막 계속 갔잖아요. 뭐, 네. 약간 코미디였는데 그래도 뭐 감독을 잘 데려왔습니다. 네. 이 착실하게 단계를 밟고 있는 젊은 지도자, 또 이미지도 좋고.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술적으로도 공부 많이 하시고 또 선수들과도 좋은 관계 유지하시고. 맞아요. 어쨌든 지금 최근에 떠오르는 감독들 중에서는 꽤나 수준급의 맞아요. 지도자를 데려왔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네. 아니 팔로세비치, 나상호, 뭐 홍준호, 박정빈 무게감 있어요. 들어온 선수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한 포지션에 딱딱 영입을 잘 한 것 같아요. 사실 FC 서울이 지난 몇 년간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안겨줬잖아요, 팬들한테. 맞아요. 또 말들이 많았죠. 네, 뭐 기성용 선수 사건도 있었고. 근데 일단 지금까지의 이제 상황만 보면 굉장히 괜찮다. 뭐 나간 선수들이 있긴 한데 나간 선수들의 무게감에 비해서 확실히 들어온 선수들이 좋습니다. 팔로세비치 스탯 귀신이거든요. 뭐 미드필더도 볼 잘 차죠. 굉장히 공도 잘 차고 간결하게 좋은 선수인데 부상 같은 게 조금 걱정스럽긴 하지만. 네, 뭐 그렇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기본빵은 하는 선수니까. 나상호 선수 뭐 정도면은 뭐 거의 토클래스 공격수고. 이 홍준호 선수도 지난 시즌 광주에서 굉장히 이 핵심 역할을 했던 수비수인데 맞아요. 박진석 감독이 잘 아는 선수잖아요. 잘 데려왔습니다. 그렇죠. 혹시 추가적인 뭐 외국인 선수가 온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FC 서울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FC 서울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뭐 비온 존슨 썰도 있었다고. 비온 존슨 썰 굉장히 많은데 그 친구 미국 간다는 얘기도 있고. 네. 아직 모르는 일이다. 아직은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한 주평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 웬일로? 네. 웬일로 어떤 서울.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웬일로 서울이 일을 좀 했다. 일을 좀 했다. 네. 그것도 좀 잘한 것 같다. 느낌은. 저희가 볼 때 아주 좋아요. 좋다. 네. 좋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제주에서 몸이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기성 선수는 사실상 새로운 보강이나 다름이 없을 거예요. 사실 건강한 기성용은 그러니까요. 최고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제주에서 제가 경기는 못 봤는데 굉장히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클래스가 있는 선수니까 클래스가 몸만 올라오면. 네. 또 여기에 이제 기성용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점수는 어떻게 주십니까? 100점 만점에? 80점. 80점. 네, 80점입니다. 굉장히 잘했다라는 느낌이었는데 또 보강은 80점 정도로만. 너무 적어요. 너무 그래도 조금 더 하면 좋았을 텐데. 네네네.